여자는 말이야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돼.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여자는 말이야.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돼.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을 내뱉었고 며느리인 정수연 53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꼬리표였으며 수연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남편 김영수 55를 만나 결혼했고 그 뒤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수연의 이름 자 대신 준호 엄마 영수 아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수연은 자신의 존재를 잊고 살았으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은행에 취직까지 했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던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수연이 하는 모든 일을 사소하게 여기며 무시했고 수연이 집안일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내도 아이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내도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칭찬이 아닌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집구석에만 있으면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힘들어해? 라는 말은 수연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고 다른 집 마누라들은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어오던데 당신은 대체 뭘 하는 거야? 라는 비교는 수연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남편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고 예전에는 그래도 함께 TV를 보며 대화라도 나눴지만 이제는 방에 들어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연이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라고 물으면 영수는 회사 일이 많아서 당신이 뭘 알아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수연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고 3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요리했으며 오늘은 우리 결혼 30주년인데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한 입 먹어보고는 맛이 예전 같지 않네. 간이 짜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며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문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수연의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으며 늘어진 티셔츠에 얼룩진 앞치마, 푸석한 피부와 지쳐 보이는 눈동자는 53세가 아니라 70세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이 바라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수연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으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묵은 부부 사이를 지배했으며 수연은 남편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고 남편 또한 수연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으며 어쩌면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친구 미경 52를 만났고 오랜만의 만남이었으며 미경은 수연을 보자마자 언니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미경은 수연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고 혹시 영수 오빠가 뭐 이상한 거 없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 물어? 라고 되물었고 미경은 아니야. 그냥 요즘 남자들이 나이 들면서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대서라고 얼버무렸지만 수연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설마 우리 남편이? 라고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고 아니야.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수는 샤워를 하며 코를 흥얼거렸고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으며 수연은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영수는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뭔가 달라라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수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고 장을 보고 온 길이었으며 현관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영수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분명 출근했을 시간인데 왜 집에 있는지 의아했으며 동시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으며 침실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 자기. 보고 싶었어? 라는 낮고 감미로운 영수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으며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연은 침실 문고리를 잡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금속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느껴졌으며 덜컥 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30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낯선 여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수연의 남편, 수연의 아이들의 아버지, 수연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화려한 옷을 입고 영수의 품에 안겨 수연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으며 수연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영수는 수연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여자를 밀쳐냈고 여보, 이건 오해야. 당신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수연의 눈은 모든 진실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수연을 향해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그 말에 수연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남편한테 남편분이라고 해?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멸시가 가득했고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머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이 집 안방마님이에요. 그러니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좋을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멈췄고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며 젊은 시절에 순수했던 자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행복해했던 자신, 그리고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으며 당신들, 내가 그냥 둘 줄 알아?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외쳤습니다. 영수는 여보, 진정해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지만 수연은 듣지 않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여자가 옷을 챙겨 입고 나왔고 수연을 지나치며 곧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서명하세요. 아주머니라고 말하고 나갔으며 영수는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수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라고 영수가 사과했지만 수연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패인 그 자체였습니다. 부어오른 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수연은 거울을 향해 소리쳤고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는데,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으며 오직 수연의 목소리의 메아리만이 텅 빈 거실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라고 애원했지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수를 바라보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회사 직원이야. 회사 직원이 우리 집 침대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고 수연은 계속 물었으며 얼마나 만났어요? 언제부터예요? 라고 물었지만 영수는 6개월 정도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웃었고 그 웃음은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으며 6개월 동안 나를 속였구나. 매일 밤 늦게 들어온다고 회사 일이라고 거짓말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30년을 함께 산 사이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요?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영수는 여보, 제발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빌었지만 수연은 진정하라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보고 진정하라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고 낯선 번호였으며 수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혹시 김영수 씨 아내 되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고 간드러지는 여자의 목소리였고 어제 자신의 침실에서 봤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으며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여자는 저는 김영수 씨 여자친구예요. 혹시 모르실까봐 전화드렸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그 목소리는 조롱하듯 낮게 깔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수연은 다시 한번 되물었고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싶었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또렷했습니다. 영수 씨가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아주머니만 정리되면요라는 말에 수연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핸드폰이 깨졌습니다. 수연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으며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수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라고 변명했지만 수연은 닥쳐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고 영수의 멱살을 잡으며 당신,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여자랑? 이라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고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수연은 영수를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영수가 물었지만 수연은 나 나갈 거예요. 이 집에서 당신 곁에서라고 대답했고 영수는 어디로 갈 건데? 30년을 함께 산 집인데라고 말했지만 수연은 친구 집에 가든지 호텔에 가든지 할 거예요.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 싫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수연은 현관으로 향했고 영수가 여보, 제발 나가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붙잡았지만 수연은 손 떼세요. 역겨워요라고 말하며 영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수연은 뒤돌아보며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으며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마지막으로 보며 이제 끝이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친구 미경의 집에 도착한 수연은 미경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언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30년을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울부짖었으며 미경은 수연의 등을 토닥이며 언니 잘못 없어. 남자가 나쁜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자문했으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심을 굳혔고 복수할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고 다짐했으며 미경에게 언니,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경은 그래,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이혼 소송에서 백전백승이야 라고 말했고 수연은 고마워, 내가 꼭 이길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박지현 45 변호사를 만났으며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려고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증거가 있으세요? 라고 물었으며 수연은 가방에서 영수와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이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도 수백 통이고 호텔 예약 내역도 있어요. 박 변호사는 사진을 보며 완벽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고 수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시죠? 라고 물었고 수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시세 12억, 예금 5억, 회사 지분 3억, 총 20억 정도 돼요. 박 변호사는 재산 분할로 10억, 위자료로 3억, 총 1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13억이라는 금액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통쾌했고 30년의 값이 13억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수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고 먼저 자신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했으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정하게만 묶고 다니던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자르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거울을 보니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옷도 샀고 30년 동안 입었던 수수한 옷이 아니라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골랐으며 빨간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라고 수연은 중얼거렸고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헬스클럽에도 등록했고 매일 아침 운동을 했으며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수연의 몸은 점점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거울 속 수연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고 자신감과 생기가 넘치는 당당한 여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으며 이제 시작이야라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은 영수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영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연은 그 회사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영수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영수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영수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횡령이 있었어. 회사 자금 5억을 빼돌렸네.
수연은 영수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를 찾았고 그 돈으로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아파트 전세금을 내준 것도 알아냈으며 이제 됐어. 이 증거면 충분해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영수의 회사에 찾아갔고 영수는 수연이 나타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당신이 여긴 왜? 라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싸늘한 미소로 영수를 바라보며 당신 회사에 투자하려고 왔어라고 말했고 영수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으며 당신이 무슨 수로? 라고 되물었습니다. 수연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영수의 책상에 던졌고 그 안에는 영수 회사의 비리 증거들과 함께 수연이 투자할 금액이 적힌 계약서가 들어 있었으며 영수는 서류를 읽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수연은 한 달 동안 조사했어. 당신이 회사 돈 5억을 횡령한 것까지 다 알아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해. 당신이 내 조건을 받아들이면 이 증거는 묻어줄게. 수연은 영수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첫째, 영수 회사의 경영권 50%를 수연에게 넘길 것. 둘째, 그 여자를 해고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수연의 조건을 듣고 망설였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으며 당신이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비리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거야. 그럼 당신은 횡령죄로 감옥 가는 건 시간 문제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결국 수연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수연은 영수 회사의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회사에 출근했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제가 이 회사의 공동대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으며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첫 번째 지시를 내렸고 이지은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라고 말했으며 이지은이 바로 영수와 바람을 피운 그 여자였습니다. 이지은은 무슨 권한으로 저를 해고하세요? 라고 항의했지만 수연은 제가 공동대표인데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고 이지은은 영수를 쳐다봤지만 영수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회사의 공동대표가 된 후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수연은 밤낮 없이 일했으며 경영학을 전공한 실력과 30년 동안 가정을 꾸리며 쌓은 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직원들은 수연의 리더십에 감탄했고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라는 칭찬이 이어졌으며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연은 회사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으며 6개월 만에 매출이 30% 증가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영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고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못했으며 회의에서도 수연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수연의 사무실로 찾아왔고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지만 수연은 서류를 보며 무슨 얘기요? 회사 일이면 회의 때 말하세요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회사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야, 이혼. 이라고 말을 꺼냈고 수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혼은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셨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너무 과한 것 같아 13억이라니. 과해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키운 대가가 13억이면 싼 거예요. 영수는 할 말을 잃었고 수연은 계속 말했으며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불만 있으면 재판으로 가시죠.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래도 13억이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인데 라고 말했지만 수연은 그게 법이에요.
받아들이세요라고 잘라 말하고 영수를 내보냈습니다. 한편 이지은은 수연에게 복수하려고 했고 회사 앞에서 수연을 기다리다가 아주머니, 제 인생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이지은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려 했지만 이지은이 수연의 팔을 잡았고 저 때문에 영수 씨랑 헤어졌잖아요. 책임지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은 이지은의 손을 뿌리치며 남의 남편 빼앗으려고 한 사람이 무슨 책임을 말해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고 이지은은 영수 씨가 먼저 저한테 좋아한다고 했어요. 라고 항변했습니다. 수연은 그래서요? 유부남이라는 거 알면서도 만난 건 당신이에요.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차에 올라탔으며 이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개월 후 이혼 재판이 열렸고 법정에서 영수의 변호사는 13억은 과도한 금액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연의 변호사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헌신한 대가이며 법적으로 정당합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수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억 위자료로 3억 총 13억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영수는 법정에서 주저앉았고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라고 중얼거렸으며 수연은 영수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 밖에서 수연은 미경을 만났고 언니 이겼어 라고 기뻐하며 안겼으며 미경은 축하해 정말 잘했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영수는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았고 12억짜리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아 10억에 팔렸으며 그 돈으로 수연에게 10억을 주고 위자료 3억은 회사 지분을 추가로 넘기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회사 지분도 30%로 줄었고 아파트도 잃었으며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수연은 13억을 받고 강남에 새 아파트를 샀고 30평짜리 깨끗한 아파트였으며 이제 진짜 내 집이야 라고 기뻐했습니다. 집들이를 하며 친구들을 초대했고 모두들 언니 정말 멋있어라고 칭찬했으며 수연은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영수는 점점 무너져갔고 회사에서도 힘을 잃었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수연에게 전화했고 여보. 아니 수연 씨, 나 좀 도와줘라고 애원했지만 수연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자금이 필요해. 3억만 빌려줘. 왜 제가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우리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고 영수는 결국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영수의 회사를 인수했고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회사로 만들었으며 이제 완전히 내 거야라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 수연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연 매출 100억을 달성했으며 직원들은 수연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고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고 각종 모임에 초대받았으며 언론에서도 30년 전업주부에서 CEO가 된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연을 조명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길을 가다 우연히 영수의 비서였던 김미나 35를 만났고 미나는 수연이 영수의 회사를 인수한 후에도 함께 일했던 유능한 직원이었으며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라고 미나가 인사했고 수연은 미나 씨 잘 지냈어요? 라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미나는
조심스럽게 대표님,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회장님 일인데요. 사실은 회장님께서 바람을 피우신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 여자랑 침대에 같이 있는 거리라고 되물었고 미나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년 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사채업자한테 10억을 빌리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못 갚게 됐고요. 그래서요? 사채업자들이 회장님을 협박했어요. 만약 돈을 못 갚으면 회장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요. 특히 대표님과 아드님을.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가 제안을 했대요. 자기 여자랑 결혼하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그 여자가 바로 이지은이었어요. 사채업자의 정부였죠. 회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척 하셨던 거예요. 대표님과 아드님을 지키기 위해서.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럼 영수가 날 보호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라고 물었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기가 이지은과 헤어지면 사채업자들이 대표님을 해칠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셨던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대요. 만약 말하면 대표님을 먼저 해치겠다고요. 회장님께서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수연은 망연자실했고 손이 떨렸으며 내가 그동안 영수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대표님, 저도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회장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라고 사과했고 수연은 아니에요. 미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영수를 찾아야 했고 영수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했으며 결국 영수가 작은 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봉사센터로 달려갔고 거기서 영수를 발견했으며 영수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고 수척해진 얼굴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영수 씨. 수연의 목소리에 영수가 돌아봤고 수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수연 씨, 여긴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영수에게 다가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라고 말했고 눈물이 흘렀으며 영수는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미나 씨한테 들었어요. 사채업자 일. 당신이 날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 영수는 얼굴이 굳어졌고 미나가 말했구나. 라고 중얼거렸으며 수연은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하면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사채업자들이 당신을 해칠까봐 무서웠어라고 대답했고 수연은 영수를 끌어안으며 바보 같은 사람 이라고 울었습니다. 영수도 수연을 안으며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수연이 물었고 영수는 그러고 싶어. 정말?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연과 영수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으며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며 30년 전 연애하던 시절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영수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며 의사는 간암 말기입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라고 진단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고 아니에요. 다시 만났는데 이럴 수 없어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연은 영수의 곁에서 간호했고 매일 병원에 가서 영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으며 영수 씨, 우리 다시 결혼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안 돼.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당신한테 짐이 될 순 없어라고 거절했지만 수연은 당신이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사랑이에요라고 말하며 영수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병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고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참석했으며 영수는 병상에 누워 수연의 손을 잡고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나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게라고 대답하며 영수의 이마에 키스했고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3개월 후 영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영수의 병실에서 하루 종일 지냈고 영수의 손을 꼭 잡고 영수 씨 가지 마요 제발 이라고 애원했지만 영수는 힘없이 웃으며 수연아 행복해야 해. 나 없이도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고 수연아 사실은 말이야.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유일한 안식처였어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나도 알아요. 당신도 날 사랑했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고 영수는 미안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그래. 행복했지. 당신 만나서. 영수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수연은 영수의 몸을 안고 한참을 울었으며 안녕. 내 사랑.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영수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으며 모두들 좋은 분이셨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수연은 영수의 유품을 정리했고 그 중에서 영수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으며 일기장을 펼쳐보니 수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수연이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정말 맛있었다. 수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것 같다. 오늘 수연이가 새 옷을 입었다. 정말 예뻤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구나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고 수연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평생 사랑했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나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영원이라는 글이 있었으며 수연은 그 글을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영수의 묘소에 자주 찾아갔고 꽃을 가져다 놓으며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고 당신 걱정 말아요라고 이야기했으며 당신이 날 지켜주려고 했던 거 이제 알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지은은 사채업자에게 버림받았고 사채업자는 영수가 죽자 더 이상 이지은에게 관심이 없었으며 이지은은 빈털터리가 됐고 수연에게 찾아와 대표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빌었습니다. 수연은 이지은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회사에 복직하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라고 말했고
이지은은 뭐든지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라고 말했고 수연은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이지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고 수연은 여전히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연 매출 200억을 넘기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수연은 영수를 잊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부탁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봉사센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의 이름은 강민준 58이었으며 역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고 그 후로 봉사활동을 하며 아내를 추억하고 있었으며 수연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으며 민주는 수연에게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니에요. 저도 약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 민주는 그게 강한 거예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하며 수연을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우정을 넘어섰고 민주는 수연에게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며 수연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수연이 말했고 민주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수연은 마음의 준비를 마쳤고 민준에게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라고 고백했으며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민준은 영수와는 다른 사람이었고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으며 수연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줬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영수의 묘소에 데려갔고 여보, 이 사람은 민준이에요. 제 새로운 사랑이에요라고 소개했으며 당신 걱정 말아요. 나 행복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영수의 묘 앞에서 절을 하며 형님, 제가 수연 씨를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인사했고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수연과 민주는 결혼했고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으며 아이들도 축복해줬고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마워. 엄마 정말 행복해라고 대답하며 아이들을 안았고 민준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수연과 민주는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았으며 수연은 회사도 계속 운영하면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꾸려갔습니다. 민주는 은퇴한 교사였고 여유로운 시간에 수연의 회사 일도 도와줬으며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다니라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봄날 수연은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5년을 돌아봤고 남편의 배신, 이혼 재결합 그리고 영수의 죽음과 새로운 사랑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수연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영수 씨,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하고 속삭였고 바람이 불어와 수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으며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무슨 생각해? 라고 물었고 수연은 그냥 고마운 사람들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민준은 나도 당신이 고마워요. 내 삶에 와줘서라고 말하며 수연에게 키스했습니다. 수연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5년 후에는 직원 2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됐으며 수연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CEO가 됐고 각종 상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연은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며 저는 30년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라고 말했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말했고 민준은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그 모든 영광을이라고 대답하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수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 민준의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고 수연은 영수 씨, 저기 계시죠? 나 정말 행복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있어서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30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그리고 처절한 복수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사랑까지 모든 것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수연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발견했으며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꿨으며 58세 수연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할까? 라고 민준이 물었고 수연은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에라고 제안했으며 민준은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고 수연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라고 중얼거렸으며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